마음을 열어드려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시작합니다. 맘앤맘 톡톡. 나도 좀 살자. 엄마는 힘들어. 아빠도 힘들다. 그래도 사랑한다, 아가야. 육아맘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육아 힐링 토크쇼 맘앤맘 톡톡 시즌3 저와 함께 자리하고 있는 현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준맘 김현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팩트체크해 주실 심용현 대표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7월입니다. 6월 어떻게 지내셨나요? 6월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정말 6월은 말 그대로 역사적인 달이 되었죠. 네. 어떠셨어요? 심 대표님. 6월. 저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어서 일단은 결정이 난 거니까 잘 국민을 통합해서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기원을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양산의 그 대통령 후보 연설을 듣게 된 적이 있었어요. 유세. 들었는데, 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제 대통령이 되신 당선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새날에 대한 기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는 게 공약 속에 있었고, 특히 저는 사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약집에 보면 마을 미디어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는 반갑고 네, 잘 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를 할 때라든지 성남시장을 할 때 공약 이행률이 90%가 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저는 충분히 그 약속은 기능적으로 잘 지키시리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기대하면서 오늘 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아주 재밌고 엄마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고 싶어할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재밌게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맘앤맘 톡톡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참 난감하고 속 좁은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서요. 저에겐 아이 키우는 또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처음엔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같이 키즈 카페도 가고 서로 힘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 친구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아이만 예쁘고 잘났다는 이야기 너무 지나치게 자주 하거든요. 우리 애는 진짜 다 알아들어. 너네 애는 몇 살에 말했지? 우리 애는 그보다 한 달 먼저 말했어. 이목구비 진짜 뚜렷하지 않아? 주변에서 다 연예인들 얼굴이라 그러더라.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아이가 예쁘고 잘 크면 자랑하고 싶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말이 만날 때마다 반복되고 저희 아이 이야기는 관심도 없이 흘려듣고 넘어가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뭐 하나 잘했다고 하면 꼭 자기 애가 더 빨리 했다고 덧붙이고요. 솔직히 저도 제 아이 예쁘고 자랑스럽거든요. 근데 저렇게까지 떠벌릴 자신도 없고 오히려 조심스러운데 그 친구는 거리낌 없이 말하니까 제가 속 좁은 건가 싶어 혼란스러워요. 이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씁쓸해져요. 내 아이가 비교당한 느낌.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기분. 그 친구는 전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친구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적당히 거리 둘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봐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맘들 조언 부탁드려요.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짜증나죠? 짜증나죠? 저는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있는 거 보면 이런 엄마 어디나 꼭 있다가 또 되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뭐 당황스럽진 않은데요. 그죠? 누구나 뭐 고슴도치도 내 새끼 털은 부드럽다라고 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저도 제 딸 아들이 되게 예쁘고 귀엽다라고 생각했는데 세월 지나서 그때 사진을 보니까 그냥 평범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네. 예쁘고 평범하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내 새끼 소중하고 내 새끼 예쁘고 맞아. 누구나가 다 자랑스럽죠. 맞아요. 음. 저는 고위험 산모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이 그냥 건강한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뭐 호수 꽂지 않고 병원에 있지 않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해서 누가 그냥 예쁘다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싶고 제가 아기를 처음 첫 출산을 했을 때 신생아실에 갔는데 어떤 아버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술을 거나게 드시고 야,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 너 대통령도 하고 다 해라. 옆에 애들 다 비교했을 때 왜 남의 애들을 그 왜 의문의 일패 있잖아요. 네가 제일 잘났다 하면서 이러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똑같이 태어났는데 아기들을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 아버님을 보고 화가 났었어요. 그렇지만 그럴 수 있죠. 술을 드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빠라고 하니까 힘들게 얻으신 아들인가 보다. 그래서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근데 이 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자랑거리가 아이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식 예쁘면 자랑할 수 있고 그쵸. 자랑하는 거 자유고 그렇죠. 근데 내가 듣기가 불편하고 꼭 마지막에는 비교하고 나 어쨌든 네 자식보다 나 내 새끼가 더 예쁘구나 이렇게 해야지 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거지. 근데 뭐 그럼 안 만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야기 결론은 안 하면 되지 뭐. 제가 심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불편하고 내가 속상할 정도의 사람과 인간관계를 해야 될까요? 굳이 그죠? 고민을 보내실 정도면 저는 되게 좀 양극적인 사람이라서 팩트 체크.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손절, 손절. 하나는 내가 이 사람을 품어주는 거. 음.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 어머님이 보면 계속 자랑하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그만큼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그렇게 잘났으면 자랑 안 해도 누군가 캐치해 가요. 뭐 기획사라든지 아니야 알아서 영재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를 다 해줄 텐데 그 정도는 따지고 보면 아니라는 뜻인 거잖아요. 남들이 알아봐 줄 정도는. 그럼 결국은 자기 자식 누가 안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제 발달은 이제 다 개인차가 있고 계속 이루어지고 죽을 때까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엄마를 탓하고 하게 되면 결국 나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내가 좀 더 나은 발달을 하고 있다면 그래 속으로 너 참 인정받는 곳이 없구나. 그러면 내가 먼저 해줄게. 너무 이쁘다. 우리 애는 이래서 조금 안 쉬운데 너무 이쁘다 얘는 막 이러면서 먼저 인정을 해주면 이 엄마가 조금 그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좀 듣기 안이 꽂거든요. 맞잖아요. 나도 사람인데 하루 이틀 그래야지. 그러니까 진짜 내가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유가 있고 하면 그렇게 먼저 해서 이 연을 놓지 않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놔야죠. 우리 애도 이쁜 거 자랑해야 되는데. 그럼 내 새끼 예쁜 거를 지금 보고 있고 자랑할 시간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되거든요. 주고 받는 게 돼야지. 그렇죠. 네, 그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별로 가까이 안 둘 것 같아요. 거리를 둘 것 같고 그래 내가 자랑하는 게 있으면 너의 자랑도 좀 이렇게 해주고 그게 서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일방적이어서 저 지금 오늘 심 대표님 말씀 너무나 공감 가는 게 제가 저희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약간 그런 존재였어요. 항상 친구들이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받아주는 사람. 그리고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친구들의 대나무 밭이었네요. 근데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제 스스로 저의 자기 돌봄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지만 정작 내가 힘들 때 제가 기대거나 도움을 받을 곳이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끄떡 안 해. 그래 너는 해봐. 이런 상황일 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일 수 있지만 이 엄마 지금 사연 주신 엄마가 이제는 좀 신경 쓰이고 만나고 나면 씁쓸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친구를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굳이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만나고 나면 기분 좋지도 않은 만남을 하면서까지 이걸 견딜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저는 솔직히 이 사연을 받고 읽어보면서 내가 할 말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두 분이 되게 신나서 이렇게 치고 받으시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굳이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발달은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하기 때문에 내 발달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들, 어른들, 나는 이제 20살 넘었어, 성인이야. 발달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속이 좁으면 안 되죠, 다들.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 너 해봐. 속으로는 네 자식이 그렇게 잘났으면 알아서 찾아와서 할 건데 그거 안 하니까 너 혼자 지금 이렇게 하잖아. 해봐 한번 해봐. 그리고 너가 아님을 느꼈을 때 그 좌절감 어쩔래. 그래 내가 좀 그러면 막장구 좀 쳐줄게. 아이고 또 저런다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받아주면 나는 좀 더 이 상대 어머님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게 내 발달을 저는 계속해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고 조금 생각해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 대표님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자기 발달을 하느라고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만난 경우도 있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보면 계속 이렇게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데 그 미소에 이제 그 이유가 드러났네요. 그죠? 난 어른이라는 속으로 거지. 난 어른이다. 그래 너 한번 떠들어봐. 그렇구나. 너는 그렇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난 어른이야. 너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라. 내가 박수 쳐줄게. 이러면서 한번 웃어주는 거죠. 계속 웃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미소 오늘은 천사. 심 대표님이 예상하셨던 대로 아름맘하고 서준맘하고 한번 치고받아 볼까요? 저는 제가 원래 사람을 잘 이렇게 손절을 못해요. 손절을 당하거든요. 저는 손절을 잘 못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학원을 운영할 때도 선생님들을 뭐 이렇게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었고 그 선생님들이 사정에 의해서 이제 원을 떠나고 뭐 이랬지 제가 스스로 사람을 잘라내지를 잘 못해요. 그것도 단점이라고는 하던데 저는 뭐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으면 뭐 결론은 이렇게 나겠지. 웬만하면 저는 상처받지 않고 이렇게 같이 손잡고 가려고 애를 쓰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원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참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많이 참고 있어요. 인간관계에 네. 대해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지금 이 엄마처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냥 참아줘요. 저는 참아주는데 불만은 있죠. 불만은 있는데 우리 미소 천사님처럼 웃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렇죠. 저를 그러니까 내 괴롭히거나, 마음의 여유가 네, 더 없어지는 거지. 괴롭히다가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면 그들은 어머 이제까지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그렇죠, 나한테 그렇죠. 한마디 하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10마디 20마디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괜찮고 정말 제가 한 번을 하는데 이제 그거에 질려가지고 저하고 손절을 하는 거죠. 아름맘님, 네, 우리는 왜 이렇게 발달을 못했지? 저는 지금 왜냐하면 저는 아름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전 발달을 못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심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의미를 발달이라고 해서 그렇지 제가 평상시에 늘 하는 말이 관뚜껑 닫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배우고 어제 몰랐던 것을 오늘 배우는 그런 거에 전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와 내가 이 세상에 이치나 뭐 솔직히 과학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전 포기했고 아예 쳐다보지 않는 영역이고 그 부분은 정말 10도 마스터를 못하고 죽겠죠. 근데 인문사회족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포기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전문 분야라고 하는 것에도 제가 50%나 알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다 못 배우고 갈 거다라는 거는 정답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심 대표님이 배운다라는 의미가 제가 발달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런 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웃고 있는 게 일단은 제가 이렇게 뭐 들어갈 그런 상황이 조금 아니었어요. 저는 상대적으로 나이도 어리고 했기 때문에 뭐 주장할 만한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은 저도 몰랐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한 거를 정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데 말을 해봤자 이거를 이야기를 할 그게 없었던 것 같고 뭐 아까 말씀하셨는데 발달이 왜 우리는 덜 되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더 많이 그치. 돼 있는 게 아닐까요? 발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더 그들보다 더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을 내가 지금 표현의 자유의 시대에 사는데 내 생각을 내가 표현하는 게 왜 덜 된 거죠? 하지 그러니까 말아잖아. 우리는 많이 참았잖아. 그러니까 진작 얘기해도 되는데 참았는데 참고 우리보다 더 참는 사람이 있는 참다가 거죠. 그리고 아니죠. 또 그러니까 여기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야기하고 나니 다른 사람들이 떠나버려. 보기에는 매일같이 얘기하던 사람들보다 음. 10번을 참고 한 번을 이야기한 우리가 근데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만약에 10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계속 주고 받았었는데 이때까지만 이렇게 이야기가 없다가 한 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나머지 9명이 이때까지 하던 이야기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인 거지. 그럼 탕탕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 계속 조율 중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다면 설명해 주면 되죠. 이래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부분은 이래 돼서 이렇게 된 거. 하지만 인간관계에선 그게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지금 이 어려워.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우리는 왜 덜 됐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덜 되어서 그렇게 여러 몰이를 하는 게 아닐까. 편하게 생각합시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나는 할 수 있는 거 내가 내 입 달고 내 생각을 말하는데 너희가 왜? 그러면 설명해줘 내가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아직까지 사회가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하고 살자. 그다음에 예전에 7차 뭐 교육과정 얘기할 때도 창의적인 어린이 모토였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학교나 단체나 이런 데서는 창의적인 아이는 인정받지 그쵸. 못하는 경우가 숨겨야 되고 덮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어느 이제 사적인 모임에서 그걸 느꼈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려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을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제 상대적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그래. 어른들 하는 말이 틀린 게 없구나. 나이가 들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그게 진리구나. 정말 우리 그림책 문학관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말에도 세를 받아가지고 말 많이 하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엄마한테 이제 자식 자랑하는 게 난 좀 많이 우리 애들 다 이쁘잖아. 근데 너가 특별히 좀 많이 하는 게 듣기가 불편할 때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자기 자식들 자랑할 때마다 500원씩 내놓고 자랑하기.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 아주 위트. 네. 너무 좋은 그러니까 나 방법이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너무 저는 솔직히 전 진짜 고백하건데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프로그램이 되게 핫했잖아요. 막 인기 많았잖아. 뭐 삼둥이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난 걔네들이 하나도 안 귀여웠어요. 왜냐하면 난 내 새끼가 너무 이쁜 거야. 내 새끼가 너무 이뻐서 TV에 남의 새끼를 볼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 엄마가 되면은 아주 편협해집니다. 내 새끼만 좋아하고. 아니, 네. 모성애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이모들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너무 재밌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들 보고 왜 자기 조카는 없나? 자기 조카를 좀 봐주면 될 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예능이 그렇게 핫하고 막 진짜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엄마 아빠들 막 같이 이렇게 함께 뜨고 아이들이 뭐 CF 모델이 되고 뭐 상업적으로 뭐 그렇게 되는 모습이 물론 그들도 그게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난 내 새끼가 너무 이쁜 거야.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이쁜 거예요. 저 강아지를 시추만 키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강아지를 다 좋아했지만 시추만 키우다 보니까 시추 외의 강아지들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내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 말세를 좀 내고 너무 자랑을 좋은 하면 굉장히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커피 마신다든가. 너 무조건 네가 자랑해. 그리고 이번 술값은 네가 내는 거야. 뭐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네. 결국 지금 100세 시대인데 100년까지 살아서 끝을 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발달은 과정인데 지금 뭐 잘 크고 있다고 한들 그냥 피식하고 나중에 누가 더 정답이 없잖아요. 누가 더 행복할 거란 거는 내가 주관적인 내 기준을 두고 나는 이 정도지만 행복하면 되는 거지. 그 누구보다 행복하면 진짜 제일 잘 발달하고 제일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그 저의 이야기를 조금 보태보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첫 아이가 서준이잖아요. 근데 서준이를 낳고 사실 저는 그닥 자랑을 하지 않는 엄마였어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끊임없이 자랑을 하고 비교를 하는 엄마가 있음에도 그냥 저는 그냥 잘 크는 게 예쁘고 잘 자라는 게 예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서준이가 다른 친구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말도 좀 느리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서준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를 알게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예쁘게 잘 자랄 때 자랑을 좀 많이 할 걸. 자랑을 왜 못했을까?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희 서준이가 장애 진단을 받는 순간 저나 저희 서준이가 좀 끝났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 여기서 끝났다는 표현이 저 엄마가 좀 많이 좌절하겠다. 저 아이가 조금 살아가는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위로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때부터 저희 아이가 더 예쁘고 저희 아이를 더 자랑하고 잘하는 점이 제 눈에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이 아이들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살아간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 아이가 예쁘고 자랑하고 좋고 이런 순간은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벽이 오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새끼는 계속 예쁘고 자랑할 것이 많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너무 뛰어나. 그 아이의 가진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엄마의 눈에 너무 예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싶다면 자랑을 하는 것도 나쁘다 이것이 아니라 너는 그렇게 해. 네, 그러니까 다 자유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야죠.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엄마도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연에 보면 위축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야. 내 새끼는 내가 키우고 네 새끼는 네가 키우지. 내 새끼를 제일 잘하는 사람도 나야. 내 새끼는 맞죠. 이 점이 예쁜데 너는 그 점은 못 봤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이 엄마와의 관계를 끊는 것도 사실은 이분은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보내셨겠지. 그렇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짜증나는데 만나지 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사실은 잘안 저희한테까지 되거든요. 사연이 안 왔을 거거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전 최근에 한 분을 진짜 손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규칙을 정했거든요. 크게 3번 3아웃처럼 3번을 나를 실망하게 하거나 나를 분노하게 하면 그러면 이제 과감하게 제가 아까 잘 못한다 했잖아요. 그런 거 끊는 거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 스스로 3번이 딱 넘어버리면 그냥 놓아버리자라고 근데 저는 한 자기의 거예요. 성장을 위해서 그런 것을 정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50이 넘어서 처음으로 제가 먼저 사람을 이렇게 공적인 얘기로는 연락을 하시되 사적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분에게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또 제 마음에 여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 저는 또 받아들일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손절을 했다고 하지만 아예 그냥 뭐 사과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을 끊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인지하고 아주 수년의 세월 동안 참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사과를 하면 저는 사과를 또 받아줄 용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절대 안 하더라고요. 안 하고 자기가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게 하고 다 다니더라고. 우리 사람 사는 네. 세상 안에서 그죠. 음. 지금 이 엄마의 사연은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하는, 너무 지겨운, 너무 질릴 정도로 하는 이 엄마 친구에서 비롯된 거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규칙을 저처럼 좀 정해서 그죠? 한 번 뭐 더 그렇게 하면 근데 제 생각에는 말을 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표현을 그러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그 1대1로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다른 엄마들하고 같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건지 뭐 다들 그렇게 또 느끼는 부분인지가 있을 1대1로 거니까. 만나는 거 아닐까요? 1대1로 여럿이서 만났으면 아 그거를 잘 모르겠네요. 여럿이서 만났으면 나 아니라도 벌써 말한 엄마가 있었을 수도 있어. 근데 말을 해도 그대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또. 몰라 저는 이거 굳이 이야기 안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굳이 해줘봤자 싸움밖에 안 날 것 같고. 아 진짜요? 이게 비교를 한다는 거는 저도 네. 이 비교는 너무 사연에서 나빠. 가장 나빴던 게 그거예요. 비교예요. 너희 아이는 그때 말했다고 했지 우리 아이는 몇 달 더 빨랐어. 저 이거는 6월 달에 정말 엄마답지 않은 행동이야. 대선 때도 화가 났던 게 왜 나는 이래서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만 하면 될 시간인데 왜 저 사람 나빠요를 하고 있냐고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주어지면 저는 이런 부분에서 아주 월등한 사람입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몇십 초 남는 그 시간에도 저 사람은 나빠요. 이거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정말 왜 우리가 이런 토론회를 보고 있어야 되지? 이거 전파 낭비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게 비교한다는 게 결국은 어떤 기준을 두고 조금 더 낫다, 더 나쁘다. 비교라는 건데 내 아이하고 비교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꼭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월수보다 뭐 빨랐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요. 이런 의미 없는. 그럼요. 결국은 뭐 빨리 걸어서 빨리 죽으면 좋나? 그러니까 아니 정말. 결국은 내가 내 자존감이 낮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준 안에 더 빠르면 나는 좀 우월한 느낌이 들고 못하면은 축 처지고 그래서 결국은 개인 차가 다 있는 발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만의 기준을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가지고자 나 혼자서는 그 우월감을 채우지 못하니 그러면 어딘가 비교해서 나보다 더 못한 부분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해서 이렇게 우월감을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는 게 인간인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굳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만한 나보다 발달이 떨어진 사람하고 이어서 내가 뭐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예수도 아닌데 이렇게 안아줄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성인인데.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예인들 얼굴이면 벌써? 하다못해 사진관에 돌 사진 찍으러 가도 벌써 우리 끝났어요. 사진관 모델 하자고 얘기합니다. 네,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유, 정말. 이게 결국은 남들이 알아서 나를 알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알아줘라 나를 알아줘라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근데 세상은 되게 단호해요. 그래서 안 알아줘요. 아닐 거는 맞아. 굳이 투자를 안 해줘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심적으로 여유가 있고 이 어머님하고 그 관계가 잃으면 내가 더 잃는 게 많다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속 이어두고 계시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데 뭐 다른 좋은 사람들 많은데 굳이 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네요. 맞아요. 자존감을 높여야 되겠네. 네, 결국은 내 자존감이 높아야지 내가 결국 평생 살아나가는 건데 내가 살아가는 내가 낮으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의견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제가 생각이 뭐 다르고. 나는 이렇게 살아온 이력이 이렇습니다 했더니 어떤 분은 자랑하지 말하더라고 저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어떤 분은 제가 아유 아닙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했더니 저보고 자존감이 낮대요. 저는 겸손했던 건데.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 거지? 사람 따라서 해야 되는구나.
원래 자기 자랑해도 듣기 싫어하는데 내 아이와 비교하는 거 이거는 그 엄마가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낮다고 우리가 그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해우소가 되어줄 그 정도로 여유롭지 그렇죠. 않죠. 육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네, 그게 진짜 하고 싶다면 성당으로 가서 고해성사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면 제 얘기 계속 들어주실 상담사를 찾으셔서 네, 그래도 되고. 상담비를 지불하시고 아니면 얘기하세요. 뒤뜰에 대나무를 이렇게 대나무 숲을 심으셔도 맞아요. 괜찮은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아니면 남편한테 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식 자랑을 너무 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다. 같은 이런 고민도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언제든지 사연과 궁금증으로 톡톡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본업에 충실하시네요. 사연 보내실 곳은 라디오 중간대시 도시락 골뱅이 네이버닷컴 RADIO 중간대시 DOSI RAK 골뱅이 네이버닷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말머리에 맘앤맘 톡톡이라 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자랑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는 김해 FM 경남 이음방송국 맘앤맘 톡톡 시즌 3 심용현이었습니다. 서준맘 김현지였습니다. 아름맘 조아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